이번 주 내일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내일이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긴 연휴에 들어가고요.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단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금통위도 있고요. 또 해외 뉴스 가운데서는 그리스 변수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요,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잠잠한 듯 싶습니다. 오늘 밤 미 증시 또 열리지가 않고, 하지만 또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와 관련된 또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까요? 먼저 국내 변수부터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국제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와 유로존에 관련된 이슈 역시 최악의 상황을 비켜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들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EMBI 플러스 스프레드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역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천억대의 순매수 전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내부적으로는 내일 예정된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하는 총재와 최경환 부총리의 그런 기조 언급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아직은 금리 동결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의 스탠스의 변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저점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동결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소수 의견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확률로 따진다 그러면 역시 동결의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결정 과정에 있어서 만장일치 여부가 확인되느냐 아니면 일부 의원의 그런 통화정책 완화를 반영하는 그런 개선 통화 완화의 그런 조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에서 동결되더라도 글로벌 각국의 그런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탠스 변화 여부만 확인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큰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 휴장이고 또 유럽 쪽에서는 회의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역시 유로존 회의 관련해서 오늘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말 우선 그리스가 6%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는 독일과 그리스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구제금융 관련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타협안의 도출에 무게가 실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리스크 관련된 인덱스들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연휴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는 FOMC 의사락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목할 부분은 3월 회의에서 금리 정책과 관련된 문구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의 그런 삭제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글로벌 경기의 그런 둔화 국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는 크게 움직임을 좀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내일은 어떨까요? 증시 전망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외국인의 그런 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좀 더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뭐 시장이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이 부각된다 그러면 경기선인 121선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시장의 관심주로는 역시 제약업종이라든가 IT 업종 등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갖춰진 섹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최근 급등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세토리온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연속 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려면 핀테크라든가 모바일 게임 등 기타 IT 부품 등 전체적으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업종으로의 그런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순환매 흐름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한 순환매 여부에 좀 더 주목하시면서 순환매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면 일부 탄력 둔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코스닥 시장은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내일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금통입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소수 의견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는 오늘 밤 이 그리스와 관련된 이 재무장관 회의,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그리스 해결안이 도출될지 여기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막판에 기관 수급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빠르게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지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서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610선 밑돌고 있는 양상입니다. 막판에 또 어떤 변화 흐름 있을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